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문법이 뭔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일 난이도로만 따진 게 아니라 어, 진짜 매일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이 가정법이. 왜냐면 아까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would have냐, could have냐, might have냐, should have냐. 이게 조동사랑 완료 시제랑 같이 이렇게 쓰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yeah, I think it's the hardest. 학원을 다닐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의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영어로 실제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나와 같은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뭐랄까 뭔가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겠죠. 스터디나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따로 학원 외 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만약에 영어를 배워야 하는 사람, 물론 지금도 배우고는 있지만 기초 단계에서부터 열심히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학원 등록할 것 같아요. 최신 영어 슬랭도 킵업 하시나요? 아니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영어를 이제 배우려고 막 책도 사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게 댓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어떤 영상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잖아요. 그 댓글을 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살아있는 영어를 보실 수 있겠죠. 댓글을 보는 게 되게 좋은 게 뭐 뉴스 기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댓글을 전 많이 또 읽어보는 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앱을 이제 뭐 이거 뭘 쓸지 이제 결정한다거나 앱을 이제 다운받을 때 그 리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리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것들이 다 그러니까 책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영어를 보고 그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모르는 표현들 나오고 그러면 막 찾아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장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독해를 한다고 할 때 막힐 때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뭐 영화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요리를 한다거나 뭐 운전을 한다거나 하면서 그게 잘못된 부분을 그때그때 멈춰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많이 하면서 그런 교정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를 기대를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게 딱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갑자기 다 멈추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뭔가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막혔네 하고 일단 인지는 물론 하고 심지어 어디 써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세요. 잘 하는 것들도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가 어떤 특정 기술이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은 저절로 점점 그 부분이 나아지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미국을 가시기 전후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나이는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학습법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너무 포괄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애플님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떤 환경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보통 제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요. 일기도 쓰시고요. 영화도 많이 보시고요. 음악 들을 때 한국 노래 듣지 말고요. 영어로만 듣고 가사 보시고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그거를 갑자기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엄청 효과적인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듣고 보고 나도 말을 해보고 써보고 그냥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외국에 가실 그런 상황이시라면 문법 공부는 하지 마세요. 문법부터 공부를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또는 뭔가 영어를 내가 활용을 하다가 영어라는 언어를 실제로 활용을 하다가 그때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때 거기서 드러나는 문법을 이해를 하는 거는 그건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생겨야 되는지 알면 좋으니까. 그런데 문법 책을 사서 문법을 기초 1부터 10까지 문법을 위주로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쭈지구님께서 간접 의무에 대해 감이 전혀 안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에 걸려서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정말 그거를 다 해결하고 마음 편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일단 건너뛰세요. 딴 거를 하다가 또 간접 의문문이 나왔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이해를 하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고 안 되면 괜찮아요. 넘어가요. 딴 거를 하다가 또 그 문제가 또 나오면 또 그거를 그때 가서 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다른 것들을 복합적인 그런 학습을 하다가 다시 그 같은 문제에 왔을 때 물론 이제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분명히 그 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그때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요. Don't get too caught up in small, parts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Just move on. It's okay.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계속 하다가 다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I'm sorry, but I don't have an answer to this.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건 있어요. 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뭔가에 대해서 배우다가 보면은 그거를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울수록 느는 그 정도는 분명히 더 뭐랄까요? 더 완만해진다고 할까요? 그 폭이 느는 향상되는 그 폭이 시간이 갈수록 더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향상이 더딘 그런 느낌이 들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 이게 제가 다른 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는 어떤 거를 항상 느꼈냐면 그 느는 게 이렇게 쭉 꾸준하게 늘지가 않고 한동안의 그런 어떤 플래토 그러니까 좀 정체되는 그런 기간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늘고 또 그 이후로 정체가 좀 한참 되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또 갑자기 늘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완전 기초자분들은 뭘 가르쳐줘도 그게 막 늘기 때문에 완전 기초면 기초일수록 느는 게 이제 하루같이 느껴 보이지만 이게 그 중간, 중급, 고급에 갈수록 그게 심해져요.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한글 부분만 캡처해놨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그걸 영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That's actually a really good idea. 가정법은 직접 예문을 많이 만들어보고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만약에 그걸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 싶다면 공략을 좀 하고 싶다면 예문을 정말 많이 만들어보고 그거를 누구로부터 확인을 받는 그 과정을 할 수만 있다면 that's the best. That's the best way.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음이라는 거는요. 네,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기.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I can't think of anything.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냥 최대한 열심히 듣고 그거를 최대한 흉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다 복합적으로 정말 꾸준히 매일 진짜 30분, 1시간이라도 하는데 그거를 한 1년 정도 했는데도 전혀 안 늘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신 상황이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틀린지 안 틀린지 몰라도 계속 하면서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강의 들으면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하면서 근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안 하면 그냥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알던 것도 다시 활용하면서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만 해도 사실 도움이 되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더 좋아요. 번역기요. 글쎄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나와 있는 번역기를 막 다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번역기는 네, 정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아주 정말 간단한 문장 같은 것들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누군가랑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외를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써준 것만 확인해 달라. 비용을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내가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달라. 이 정도만 돼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번역기는 일단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냥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번역기를 사용하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번역이나 발음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서도요, 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모든 그 문법을 정말 완전벽하게 잘 지켜서 쓴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컴퓨터한테 읽기를 시켜도 단어 하나하나는 정확히 발음하는데 전반적인 맥락이 엄청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가 읽는다라는 게 그냥 확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사전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사전은요. 그게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쓸지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의미만 그 정의만 쭉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참고만 하는 정도로 사용해야 되지 사전을 전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 문장들을 쓰신 분이 어떤 의도로 쓴 문장인지가 전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첨삭을 해주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첨삭을 해줄 때 보면은 이걸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쓴지를 모르면은 그거를 제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인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한계는 있어요.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스크립트를 보고 이제 it's a good method, 좋은 방법인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되지 어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을 한두 가지 뭐 두세 가지만 해도 안 되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다 영어로 바꿔서 하는 거.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활용하는 거 좋아하면은 가능하면 외국인들과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고 이왕 음악 듣는 거 영어 가사로 된 영어 팝송 뭐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듣고 극장을 가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면은 가능하면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뭐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면은 영어로 된 책을 읽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영어를 향상시키는 게 정말 우선순위 중에 하나다. 정말 그게 좀 많이 필요하신 상황이면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식 사고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이미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I honestl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네, 맞아요. 그 발음이라는 게요. 발음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음 처리예요. 전반적인 뭐 악센트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뭐 리듬 전반적인 이제 문장을 통해서 리듬 이것도 근데 it's not easy.
Yeah, Saul Goodman says, let's call it a day. Thanks for joining, everybody. I'll see you all next time. I will try to do these live shows as often as I can.